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3명은 수포자, 이른바 나는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나면 그 비율이 40%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육의 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서박남입니다. 제가 처음 오프닝에서 수포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장 빨리 포기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물론 쉬운 과목은 아니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보면 각각 단원들이 완전 분리된 게 아니라 약간씩 이어져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가능한 학문이라서 바로 포기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런데 모든 학문이 뭐 다 그렇겠지만 특히 수학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초, 중, 등 수학이 받쳐주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사칙연산이죠. 네. 이게 나누기 곱하기. 그리고 중학교 때는 변수연산을 배워요. 근데 보통 그 정도까지만 되면 네. 예, 고등학교 때 커버가 가능하죠. 연산 과정에서 많이 포기하니까. 예.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나 모르는 문제가 많은 거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런 학생들의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공부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은 사실 손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을 때 먼저 필기를 하고 필기 내용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아, 머리가 아니라 손이 공부를 하는 거다? 수학이 기본 문제 빼고는 한 번에 풀리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스무고개 가듯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거라서 손이 많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필기를 잘하면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필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필기를 하고 나서 꾸준한 복습이 필요하고요.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수학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반복하기 때문이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복습이 돼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거죠. 수학 공부라고 하면 다들 원리가 중요하다. 개념 파악이 중요하다.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개념을 깊게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나요? 사실 개념을 한 번에 이해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개념 설명을 짧게 하고 이해를 많이 들어주거든요. 한쪽 방향만 보면 그게 정확한 이해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 문제를 풀어서 많은 예를 보고 스스로 익히다 보면 정확한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실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혼자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도록 그 숙제를 많이 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었는지 테스트를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외운다기보다는 익숙해지는 학문이라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연습장을 2권 쓰게 하는데 한 권은 막 풀게 하는 노트, 풀었던 문제 중에 잘 안 됐던 거를 다시 한번 푸는 노트. 그러면 그 노트가 정리돼서 영어 단어장 같이 다시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노트가 되는 거죠. 학생들 중에 처음에는 수학을 포기했거나 너무 늦었다가 성공한 사례도 있을까요? 기억나는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고3 올라간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제가 질문을 했는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5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모른다고요? 고3 올라가는 학생이? 기본적인 연산을 가르치면서 근데 연산만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친구 해야 되는 고등학교 과정을 같이 이제 병행을 했어요. 그때는 거의 종일 수학만 시켰고 결국 3학년 1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 2달 동안 기본 연산까지는 다 끝내고 기본 바탕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놨었죠. 야, 저는 고3이면은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희망이 있네요. 그때도. 예. 자, 그런데 학생마다 이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학습 속도도 다르잖아요. 수업할 때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수업은 중상위 정도 수준의 학생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뭐 한계 같은 걸 두지 않고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 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걸 복습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어떤 기준을 잡고 했을 때 반대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지 않을까요? 예, 수학이 느린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개인 맞춤형으로 약간은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대부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학생들마다 어느 정도 안 되는 부분을 따로 이렇게 과정 설명을 해주고 그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죠. 이 방법이 고수의 경험담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제가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도망쳤었거든요. 거의 한 10년 동안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다가 조금 안정되니까 제가 했던 공부를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갔었죠. 10년간 공부를 안 했다면 진짜 힘들었을 텐데요. 네, 당연히 힘들었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했던 것도 다 이렇게 까먹고 그래서 지금 했던 방법대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새벽에 눈 뜨면 시계 안 보고 바로 모자 쓰고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이런 과정 한 석 달 정도 거치다 보니까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알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학에만 몰입할 수가 있어요? 공부는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더 하게 되고 더 하면 더 잘하게 되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께서 열심히 알려주셨는데 못하게 되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걸 이해시키는 게 제가 할 일이라서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질문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다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학은 문제를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아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수학을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거나 결심하는 학생들이 꼭 가져야 할 기본 덕목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의지. 저도 이제 많은 준비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근데 결국은 학생이 본인이 해야 하는 거라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뿐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도 그런 길을 이제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고수의 삶에서 수학을 빼면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학에만 몰두하시고 또 수학에 대한 열정을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수학은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어렵다고 이렇게 피하면 그 어려움이 연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씩 익숙해지면 조금씩 잘할 수 있고 잘하게 되면 그때 수학이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밌어지면 당연히 수학을 계속 할 수가 있고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